우리 파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전지적 그리드 시점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아니 또 왔다고요? 와우. 벌써 네 번째 전지적 그리드 시점이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이렇게 숨어 있었을지 한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전그시는 그 지난번 전그시랑 좀 다르게 미담을 안 받았다고. 아 네? 진짜요? 일부러 안 받은 건가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한번 저희 우체통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정빈이는 햄스터. 촬영 현장 때마다 정빈 씨가 케이터링 간식을 한 주먹씩 가방에 챙겨가는 모습이 목격되곤 하는데요. 이때 챙겨간 간식들은 모두 정빈 씨의 특별한 간식 저장고로 직행해요. 바로 숙소 냉동고입니다. 덕분에 숙소 냉동고에는 소소하게 과자부터 중국에서 가져온 고기 스낵, 감자튀김까지 메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날마다 쌓여가는 간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얼려두는 건지 언젠가는 화석이 되지 않을까 싶은 간식들을 다 먹을 예정이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연을 3명이 보냈다고요? 이거 제가 보낸 거거든요. 제가 보낸 것도 있는데 잠깐만 또 누가 있어요? 나도 보냈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 가져온 고기 스낵 감자튀김까지. 중국에서도 간식 같은 거 사오면 닭발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냉동 보관을 해야 돼. 과자는? 우리 냉동고에 막 후레쉬베리 이런 것도 얼려져 그냥 있고 모든 과자를 냉장고에 다 넣어놔요. 젤리 같은 것도 얼려 먹더만. 맞아요. 프레시벤은 일단 제 게 아니고요. 그 왼쪽 칸은 제 칸이 아니에요. 이쪽 칸이고요. 아, 그건 너야? 이제 오른쪽 칸이 이제 제 칸인데 거기는 그냥 정빈존. 이걸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 과자가 요만큼 있어요, 요만큼. 제가 잘 애용해서 먹어요. 그냥 안 줄던데? 그 안 주는 거는 이제 계속 새로운 게 차져가지고. 신기한 거 약간 왜 젤리. 아, 그러니까 젤리 같은 거 아니면 안 얼려도 되는 거. 그 뭐지 망고 그 망고 있잖아. 냉동실 넣으면은 좀 너무 딱딱하잖아. 그럼 어떻게 먹어? 이게 생각보다 얼려 먹으면 거의 다 맛있어져. 아이스크림 느낌? 건망고도 처음에 딱딱하잖아.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녹는다 입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살짝 아삭하면서 나쁘지 않아지고. 그럼 신발도 얼리면 맛있어? 아니죠? 얼리면 못 먹죠. 저 신발 냉장고에 넣어 넣을게요. 와! 자, 제목 현빈이는 확성기. 확성기 구현빈 씨를 말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확성기 구현빈 씨의 선량한 피해자 1입니다. 좋다. 제목 좋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두에게 제 소식이 전해져 있더라고요. 땡땡아, 매운 짬뽕 먹고 배탈 났어? 이렇게 좋다. 하면 땡땡아, 인형 뽑기 했어? 좋다. 제가 전하지 않은 소식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아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좋다. 저는 현빈 씨의 핫스타 연예인인 걸까요? 현빈 씨가 왜 이렇게 제 근황을 좋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가 썼을까요? 근데 이거 사연을 열심히 썼다. 왜 저희 엄마가 갑자기 정빈아 배탈 났어?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잖아요. 뭐야 이거 엄마가 어떻게 알지?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1시간 전에 애들 라방했지? 그래서 요청 들어오자마자 제가 물어봤거든요. 눈치를 챘어. 형 혹시 라방에서 저 짬뽕 먹은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형이 현빈이가 얘기했어요. 현빈이가. 아니야. 그거 정확하게 요청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저는. 아닌데? 근데 밥 먹고 단체 연습하면은 배가 아프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빈이처럼 이랬는데 근데 요청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형이 꺼냈어요? 아니 나 현빈이가 꺼냈다며. 아니야.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매운 짬뽕도 그렇고 인연 뽑기 엄마 카드로 한 거, 아빠 카드로 한 거는 왜 말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저는 근데 일부러 정빈이가 일부러 그런 콘텐츠 거를 저희한테 던져주는 줄 알았어요. 일부러 배가 별로 안 아픈데 배 아픈 척하고 자기 카드로 해도 되는데 그냥 아빠 카드로 하고 우리한테 다 말해주고 일부러 콘텐츠 만들어주는 줄 알고 아 그러면 정빈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준 콘텐츠로 난 파워들이랑 즐겨야겠다. 그런 파워들이랑 그런 느낌. 얘기거리 하나가 더 생길 수 있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 그 주제의 끝은 정빈이는 매운 짬뽕을 진짜 맛있게 먹더라. 자, 다음 이야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동현이의 감정선은 이상해. 요즘 부쩍 이상해진 동현 씨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동현 씨는 평소에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공감도 잘 안 해주고 AI 로봇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 감정적인 노래를 듣고 버스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상한 게 감동적인 콘서트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면서 버스에서 노래를 듣다 눈물을 흘린다? 이 감정선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동현 씨 해명해 주세요. 감동적인 콘서트는
고마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함이 차올라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봤던 그 영화는 살짝 좀 애절했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그냥 코끝이 살짝 찡했다 정도? 저는 동현 씨가 우는 포인트를 알아요. 동현이는 억울하면 울어요. 맞죠? 억울하면 울고 속상하면 울고 분해야 돼. 막 화가 나고 아 헤드마이크를 못 썼다처럼 맞아. 헤드마이크 쓰고 싶으니까 나 콘서트 때 헤드마이크 쓸래. 동현이가 또 회식 때도 울었잖아. 그쵸. 콘서트 다 끝나고 이제 다 울었어. 밥 먹다가 뒤로 오니까 원래는 웃었어.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있어. 운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좀 우는 건 괜찮아요. 이거 괜찮죠? 근데 그날 본 동현이의 울음은 약간 조금 말해. 뭐지 이거? 약간 어떻게 울었냐면 뿌행하고 울었다고요? 맞아요. 확실합니다 근데. 에이. 왜 울었죠 그때는 또? 함께 고생한 그런 우리 멤버들뿐만 아니라 그리드 그리고 또 그리드 말고도 다른 스태프분들 함께 고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하면서도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아쉬움도 있었고 그랬다 보니까 여러 감정이 섞여서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현빈 씨도 울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유가 있어요. 울 생각이 없었는데 도현이랑 홍이랑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제가 앞에 있다가 우는 걸 같이 서로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갑자기 막 슬프고 뭔가 잘한다. 맞아, 이랬어. 잘한다. 따라 울게 되는 느낌이랄까. 나 근데 홍이의 울음이 진짜 충격적이었어. 홍이가 갑자기 홍이가 뭐라고 하면서 그러는지 아세요? 맞아. 성공하고 싶어요. 홍이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제가 맞아. 홍이 이렇게 맞아. 안아줬는데 알아서 홍이가 달려주다가 울었어 얘가.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치는 마술사. 요치 씨는 촬영장에서 쉬는 시간에 자주 마술을 보여주곤 해요. 현장에 있는 소품을 이용한 마술을 주로 선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젤리를 이용한 마술이나 카드 마술, 고무줄을 이용한 마술 같은 거죠. 아이템을 보자마자 어떤 마술을 선보이면 될지 바로바로 생각해내는 게 신기했어요. 요치 씨는 평소에 마술을 공부하는 편이신지 궁금합니다. 고무줄 총을 있잖아요. 만들어 놓고 안 보이게 숨겨요. 그리고 그 젤리 봉투 같은 거에다가 쏴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젤리가 그냥 틱 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엔 저도 속았습니다. 아니 나한테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면 요치 형이 하잖아. 고무줄이 밑에서 날 이렇게 보고 있어. 저는 손에다가 빈츠를 올려놨어요 처음에. 근데 저는 이걸 그 SNS에서 봤어요. 그 포카칩 같은 걸로 해가지고 탁 하면 포카칩 깨져야 돼요. 빈츠는 너무 두껍잖아. 탁 치는데 안 깨지는 거야 계속. 고무줄이 계속 튕겨. 그러길래 너무 두껍지 않아요? 했더니 갑자기 이거 조용히 다시 가길래 어디서 그런 걸 자꾸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뭐지 아는 형 계속 약간 마술 보여주는 거야. 그때 많이 배웠어. 이 마술 아마 한 5살부터 아 배웠어. 진짜? 5살 때부터 그럼 계속 한 거야 이렇게? 계속? 최근에 보여준 거는 약간 그 갑자기 핸드폰 보다가 봤어. 그래서 최근에 뭐 해보고 싶다. 신기술구나. 해보고 재밌네 이런 느낌.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형? 재밌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여기 실패했네. 통하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다쟁이 정빈. 수다쟁이? 아. 이거 유치원 정빈 씨는 스케줄 중 비는 시간이 생기면 어느샌가 스태프들 곁으로 슬금슬금 다가와 있곤 해요. 처음엔 그런 정빈 씨를 보며 무슨 연관이 있나 했었는데 이제는 압니다. 그저 수다를 떨러 온다는 것을요. 얼마 전에 귀신 본 얘기를 들려줬는데 스태프분 전원이 먹기를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정빈 씨만 바라보면 듣고 있었어요. 그 상황이 즐거웠는지 옆 스태프 대기실에 가서 똑같은 얘기는 또 해주더라고요. 근데 혹시 정빈 씨 멤버들은 정빈 씨 얘기를 잘 안 들어주나요? 이게 키포인트네. 이게 키포인트네. 이게 이 질문의 이게 핵심입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최근에 그때 너 그 귀신 얘기하고 있었어? 네. 스티브 잡처럼 혼자서 혼자서 약간 이렇게 하고 있어. 맞아. 나 그때 이렇게 뒤에 하고. 있었거든. 나 들어갔는데 언제야 그게?
잠깐만. 서 있고 4명이 쳐다보고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무슨 기분인지 알아요? 모두가 내 이야기에 야, 집중해주는. 구도가 너무 폭력적이다. 제가 멤버들이랑 있잖아요. 제 말이 혼잣말이 돼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말을 걸면 자꾸만 조용히 했다가 갑자기 한 명이 아 뭐야 근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 그냥 아무나 들었으면 해가지고 그 말도 사연에 원래 있었음. 자꾸 정비 씨가 허공에 대고 막.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건 정민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아무도 안 듣고 있어요. 아니 나는 현빈이 형이 말하기 전까진 몰라.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멤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제 말을 들어주잖아요. 막 설레요. 그래서 정민이가 지금 이 시간을 진짜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기 말을 저희가 경청해준다고 해가지고. 저는 카메라랑 떠드는 게 제일 재밌어요. 스태프분들이 화두를 던져주셔서 거기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재밌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케이 좋다. 이제 옆방 갔는데 근데 그 귀신 본 적 있어요. 와 진짜 충격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옆방에서 불러요 저를 또. 정민 씨 헤매 수정할게요. 그럼 가가지고 헤매 받으면서 또 쌤들 혹시 귀신을 와 진짜 독하다. 아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3번 하면 거의 일 아니야? 똑같은 걸 세상을 띈 거예요. 아니죠. 제가 저번 정글씨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옷을 매일 똑같이 입는 이유. 3일 연속 똑같은 옷을 어차피 입었지만 3일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 만나니까 3일 동안 다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옷을 처음 본 거다. 처음 본 거예요. 똑같은 마인드예요. 나는 3군데에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니까 얼마나 재밌어. 맞긴 하네. 그쵸? 근데 너네들은 왜 안 들어주는 거죠? 자꾸 정빈이가 진짜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진짜로. 처음부터 진짜로. 시작을. 그래서 나 진짜 이 말에 완전 공감해. 나는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으니까 다른 애랑 얘기하고 있나 보다. 들으면은 정빈이가 되게 신나서 말하다가 되게 나지막히 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 그러다가 제가 정민 근데 혹시 진짜 미안한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무나 들으라고. 야, 이 반응이 진짜 찐이야. 그냥 아무나 들으라고.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도 그거 다 들리고 뭔가 다 같이 모두한테 하는 얘기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굳이 이 얘기를 내가 꺼냈다가 이 대화의 늪에 빠져버리면 약간 곤란한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는 누나나 동현이가 해주겠구나. 둘한테 뒤를 맡기는 거죠. 제가 정빈이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정빈이가 매니저님한테 말할 때 항상 그 얼굴 이렇게 하고 얘기해. 얼굴을 쑥 그러면은- 내밀어가지고 제 옆에서 그러면은- 말해요 그냥 거의. 제 귀에 정빈이 목소리가 바로 들려요. 근데 정빈이 형 얘기 재밌어요. 손 치워요 혹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저희 엄마가 보면 또 갑자기 속상할 거 아니? 아 속상하지 근데 마요. 매번 그러진 않고 그냥 가끔씩 그러는 거야 가끔씩. 속상해하지 여러분들 말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듬직한 파우? 오케이. 제목. 농담? 듬직한 파우. 그리드 사무실은 홍대 한복판에 있다 보니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취객이 때때로 지나가곤 합니다. 야근이 끝나고 택시를 기다리던 제게 취객 한 명이 다가와 말을 곤란하던 때였어요.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취객을 떼주고 택시가 올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연습한 뒤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택시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역시 유일한 미담이네요. 네. 사실 그때는 그 남자가 한 명이니까. 아니 지금 굳이 아니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그 남자가 한 명이니까. 왜요? 근데 그때 그 상황 때 생각나던 그 장면이 있는데 정빈이 형이 갑자기 제 옆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홍아 덩치가 좀 컸지? 아니 근데 잠시만요. 외국 통화인데 덩치가 크면 무서워요. 야 우리는 덩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5명과 한 명이 만약 싸우면 진짜 누가 이길까? 약간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과가 중요한 거야. 그쵸. 결과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지켜내려는 마음씨. 그쵸. 상공주 현빈. 현빈 씨는 늘 자신을 상남자라고 불러요. 하지만 또 파워들 앞에서는 공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저는 현빈 씨의 자아가 공주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파워들에게 보내주고 싶은 사진을 보여줄 때 스스로 자기 사진이 귀엽지 않냐곤 하거든요. 잘 나와서 보내고 싶어요가 아니라 귀여워서 보내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현빈 씨의 자아와 추구미가 귀여운 공주라는 게 분명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정글씨를 시점으로 상남자, 애견남 이런 수식어보다는 상공주 현빈이라고 부르자고 건의합니다. 도대체 출근비가 뭐예요? 사실 예전에는 조금 막 시크하고 그런 걸 좀 선호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파워분들이 그냥 불러주시는 걸로 또 공주라고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저가 저보고 스스로를 공주라고 자칭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 공주가 됐다고 생각하죠 본인이?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이제 파워분들이 공주라고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Oh, what is that?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뭐랄까 조금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쭤봤는데 저는 약간 궁금해요. 내추럴한 모습, 그쵸. 날것의 모습을 팬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저건 너무 날것 아니에요? 머리가 저는 근데 약간 뭐랄까 매일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어리몽땅한 약간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근데 저거는 너무 좋아하실 것 저건 너무 생각하기 비부장도로 아니야? 저는 그냥 진짜 딱 뭐랄까 아침에 일어나서 폭탄머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그런 모습까지도 나중에는 보여줄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건 공주랑 좀 거리가 멀잖아요. 공주도 아마 생얼은 그렇게 이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구미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순지어 그리드 시점을 보고 골라주시면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을 따라가시겠다. 오호이. 오. 요치는 거짓말쟁이. 이거 안 읽어도 누구 쓴지 아니요. 알죠? 이거 임정빈. 아니요 일단 읽으세요. 누가 봐도 임명빈이에요. 제목이 이건. 너무 좋아요. 지금. 요치 씨의 만행을 호불호합니다. 매번 운동 가자고 먼저 말해놓고 30분 뒤 이제 가자 하고 물어보면 나 오늘 안 가게 홈에서 할게 라면 안 가는 그를 고발합니다. 안 갈거면서 왜 자꾸 먼저 가자고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설레게 하고 자꾸 김 빠지게? 김 빠지게 만드는 건가요? 빠지게 만드는 거야. 벌써 이번 달에만 약속을 벌써 5번 어겼습니다. 앞으로 운동을 가자는 그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와, 이거는 이 친구 되게 속상했나 보다. 이건 제가 평소에 되게 많이 보는 상황인데 난 되게 속상해하긴 하더라고요. 항상 옆에서 보시잖아요. 본인이 가자고요. 본인 입으로. 정빈. 정빈 오늘 운동 갈래? 운동 몇 시에? 오늘 끝나고 바로 가자. 형 또 안 갈 거잖아. 이러면 나 오늘 진짜 무조건 갈게. 진짜 이거 무조건이야 정빈. 그리고 단체 연습을 시작해요. 단체 연습이 끝나잖아요. 형 이제 가자 이제 바로 갈 거지? 이러면 no. 나 오늘 그냥 홈에서 하려고. 그럼 뭐예요 형? 아니 그거는 많이 믿으면 안 되죠. 안 가도 되잖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가자 약속을 잡은 거잖아요. 운동 가자. 근데 너 먼저 갔어. 근데 나는 나 오늘 안 갈게. 이렇게 하면은 미안하다고 할게. 근데 아직 회사에 있으니까.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지. 정민은 운동을 좋아하고 또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멤버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대를 한 거지. 가장 최근에는 요청이랑 한번 운동 갔어요. 아, 그죠. 그래서 제가 호되게 혼내줬습니다. 유치 형이 눈물을 흘렸다는 제보가 있어요. 이채 형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하다가 잠깐만 help 유치 형 그러면은 앞으로 뱉은 말은 잘 지키는 유치 형이 되는 걸로. 지금은 약속할게요. 근데 앞으로 갑자기 자, 유치 형이 한 약속이 미치겠네. 지켜지는지 한번 모르겠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케이 재밌어요. 다음 질문 한번. 다음에 질문. 제가 다음 질문을 살짝 봤거든요. 살짝 봤는데 너무 공감이 돼요. 왜요? 제목 3초 인싸 김홍. 홍 씨는 친구가 3명밖에 없는 걸로 그리드 내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낯을 많이 가릴 것 같지만 사실 홍 씨는 타운의 최고 인싸입니다. 방송국이나 촬영 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연예인분들이나 스태프분들에게 서스럼 없이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는 게 홍 씨거든요. 아육대 현장에서도 모르는 아이돌분들과 공도 차고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3명밖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혹시 홍 씨가 말하는 친구의 뜻이나 범위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건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홍 씨. 설명 먼저 한번 해보시죠. 뭔가 약속된 만남은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조금 다가가기 좀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만날 때는 자만추. What's up 하는데 약속을 잡고 만나지는 못하겠다. 약속을 잡고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 그 친구 3명은요? 그거는 그냥 내 진짜 친구. 진짜 친구니까 약속을 잡아도 그렇게 막 어색하진 않은데. 그럼 저는요? 이게 또 정빈이가 홍이한테 열심히 구애를 하는데 홍이가 절대 안 받아주거든. 정빈이가 진짜 홍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막 쉬는 날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언제나 홍이한테 달려가지고 홍아 형이랑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러는데 홍이가 맨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갈 건데 하면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겨울이 끝나기가 전에 가지. 뭐 겨울이 언제 끝나는데? 그 홍이 뭐 저녁 좀 같이 먹자고. 홍이가 안 나와서 숙소에 있었잖아. 스케줄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본가 잠깐 들리고 밥이나 먹자 홍아. 우리 어차피 애매한데 했더니 형 근데 쉬는 날 형이랑 뭘 해야 되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같은데. 쉬는 날 형이랑 굳이 나 거기서 그래서 상처를 일단 1차로 세게 받고 저 오늘 와 그래 내 날이구나. 야, 오늘 홍이 아프다잉. 방금 전에 친구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친구랑 뭐 밥을 뭐 언제 먹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나도 근데 그럴 때 마음 아프긴 해. 정빈이가 한 3일 정도 전에 뭐 언제 뭐 할래 물어봤는데 홍이가 아니 형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홍이는 당일날 친구한테 연락 오면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고 놀더라고. 아니 어제 친구 만나러 갔어 얘. 그래? 너 이따 어디 가? 이랬더니 그 친구 만나러 가게 이러길래 약속했어? 이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가면 약속인 건데. 아니 이게 근데 정빈이 형이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천천히 다가와주면 저도 괜찮을 것 언제까지 같은데. 천천히 야, 우리 지금 4년 만났는데 얼마나 더 걸릴까 친해지는데?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좀 약간 부담스러워? 아니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빈이 형이라고 저장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저 형도 잘 안 해놔. 지금 내 전화가 방해금지 모드 좀 그만 풀어요 이제. 그만 좀 끊어요 전화 좀. 언제까지 해놓을 건데 방해금지 모드. 이해가 안 가. 좀 약속을 잡는 게 정빈이 형 방식은 약간 귀를 만지면서 진짜 가까이 다가온단 말이야. 그치. 원래 약속을 잡을 때, 형 우리 어디 갈래? 약간 이렇게 물어보잖아. 물어볼 때. 근데 그치. 야 이렇게 물어간다고? 그래서 갈 거야 안 갈 거야 하면 안 가지. 왜? 형이랑 왜 가? 다들 잘못 알고 있어요. 홍이가 막내여서 귀여울 것 같죠? 아니 애교도 안 부리고 그냥 아 형 미안해요. 아니요? 건들지 마세요.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아 이거 근데 질문이 뭐였죠? 나 홍이 3초 인사인데 너무 많이 건너와 버렸네. 그러니까 딱 봐도 홍이랑 잘 모르는 그런 사람 보고 갑자기 그냥 뭐 앉아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서 What's up?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하면은 그 뒤엔 뭐 안 해요. 그냥 What's up? 하고 아니 난 아육대 때도 놀랐던 게 이제 선배님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혼자 달려가지고 볼 이러길래 저 한번 당황했어요. 아니 왜냐면 선배님들 접점이 아예 없는 상태였으니까 지금 잠에 좀 취했나? 이거 있어. 노 봤으면 바로 얘기해. 홍이가 그날. 형 춤 너무 잘했어요. 맞아. 갑자기 가가지고 아 노래 너무 좋던데요? 막 이러면서 왜 말을 걸고 네. 받지를 않아요? 던지고 들어오는 대답은 어디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웃풋만 하고. 약간 뭔가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게끔 만드는 거지. 아 스킬이에요? 스킬이에요. 인식시키고 인식시키고 나는 빠지는 거지. 빠지는 거야. 근데 제가 받는 입장이면 누가 갑자기 저 쳐다보면서 What's up? 이러면 뭐지 쟤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화내본 적 없는 동현 씨. 쇼트콤 촬영 때 일이에요. 동현 씨가 극 중에서 호통치는 장면을 찍어야 했는데 동현 씨가 한 번도 호통쳐본 적이 없어서 촬영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현빈 씨가 옆에서 호통치는 시범을 직접 선보여서 알려주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연습하고 나온 후에야 촬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자 형제랑 있거나 남자들끼리 지내다 보면 호통치는 일이 많지 않나요? 화낼 때 소리를 지르거나 하기도 할 텐데 멤버들끼리 지내면서 동현 씨가 화낸 적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동현 씨가 먼저 말할래요? 전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넘쳐요. 전 지금 터질 것 같아요. 나 생각이 안 나. 동현이가 호통치는 게 연기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 화장실인가?
방에 혼자 들어가서 연습하는 맞아, 거예요? 연습하고 답답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누가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럼 짜증을 낸다요?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툴툴대는 틱틱대는 막 말투가 막 섞여요. 화가 날락말락하는 그 감정? 그게 느껴지는데 화내는 연기는 또 못해. 아 근데 다른 친구 멤버들한테는 안 그러고 정빈 씨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 근데 정빈이가 약간 지적을 조금 애매하게 좀 하긴 해. 근데 동현이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정빈이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지적을 애매하게 하는데 반응도 애매하게 해버리는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양모 패트 만드는 거 안 보여? 저거다. 진짜 호통치는 것처럼 해달라고 디렉을 주셔가지고 동현이가 그걸 조금 어려워했었죠. 사실 막 호통을 칠 일도 없고 치는 성격도 아니고 약간 화나거나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말을 안 해요. 넌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라라고 그냥 혼자 삭히는 타입이라. 화가 많은 멤버는 이쪽? 아 제가 화가 많긴 한데 근데 안 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제가 화가 많다기보다는 그냥 좀 예민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참겠습니다. 자꾸만 항상 예민하다고 하는데 다 예민해요. 다 예민한데 참지를 못해 그냥. 참이 부족해. 근데 이게 예민의 정도가 달라서 그래요. 전 진짜 별걸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작은 걸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빨리 차는 거죠, 게이지가 뭐라고. 다음 질문 할까요? 다음 질문 가시죠. 딱 좋아하는 내용의 좋아하는 타입의 내용은 아닌데 알고 보면 막내 온탑. 와 진짜 오늘 내 날이구나. 아니야 미담입니다. 아 미남이에요? 아무래도 홍 씨가 막내다 보니까 팀 내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멤버를 배려하는 일도 더 많은 것 같고요. 배려? 정빈 씨는 확실히 못 느낄 만한 이야기긴 하네요. 홍 씨가 생각할 때 가장 눈치 없는 멤버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고? 이유를 파워들에게 알려주세요. 자, 홍 씨 가장 눈치 없는 멤버.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일단 마지막에 꼴등 현빈이 형. 일단 현빈이 형 꼴등. 눈치 없기로 원탑? 눈치가 없다기보다는 현빈이 형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 약간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거랑 뭔가 조금 애매하긴 해. 살리지 마! 약간 자기 주장이 세다 보니까 상황 판단력이 좀 떨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근데 뭔지 약간 저도 알아요. 제가 여기서 뭔가 이 말을 했을 때 상황이 안 좋게 상황이 흘러갔죠. 안 좋게 흘러서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너무 일단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말을 할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현빈이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빈아 하지 마. 오케이? 그러니까 알겠어. 그런 거는 비밀이에요. 아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현이한테 화가 났어. 근데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형이랑 있는 거니까 일단 형한테는 알았어 우리 말로만 잘 한번 해결해보자 하고 이제 들어가서 동현이를 만나게 되면 제가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올라서 가만히 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치. 아 근데 꼴등만 정할까요? 한 명만 더 정해줘요. 한 명만. 정빈이 형은 일단 아니고 눈치를 왜 이렇게 봐요, 혹시? 눈치 보지 말고 말해요. 진짜 생각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현빈일 뿐이다. 조금 그냥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현빈이 아니, 말고 뭐야? 다 비슷비슷하다? 하는 사람은 현빈일 뿐이다. 현빈 말고 다 독인 객인. 그냥 넘어가시죠. 네. 다음 한번 뽑아볼까요? 오케이. 화회 몇 스타일이야? 한 번은 촬영 때 솔레잡기 하는 씬이 있었습니다. 한참 솔레잡기를 한 이후 쉬는 시간이 되자 추억에 젖었는지 현빈 씨가 멤버들에게 퇴근하고 얼음땡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파워는 쉬는 날 얼음땡 같은 거 하면서 쉬나요? 이게 사실 쉬는 날에 하자고 했던 게 아니라 책장 이렇게 두고 술래잡기 하던 씬이었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다가 현빈이가 그냥 갑자기 얼음땡 하고 싶은데? 이번에 얼음땡 할까? 그래가지고 얼음땡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그리고 쉬는 날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이 봐봐요. 쉬는 날 내가 형이랑 왜 놀아? 얘들아 얼음땡 할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럴걸? 저는 궁금해요. 쉬는 날 뭐 하면 저랑 놀아둘래요? 무슨 약속 있어요. 쉬는 날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 쉬는 날 약속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술래잡기 했잖아요. 술래잡기 하고 나서 뭐랄까 밖에서 좀 뛰어놀고 싶은 그런 게 약간 생겨가지고 풋살 모임도 찾아보고 제가 그랬거든요. 구기 종목 같은 거 하면 약간 추억 떠올라가지고 그냥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근데 종종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미치겠네 진짜. 그거예요. 이야기가 끝나가는 분위기에 뭔가 다시 살려보려고 해. 그러니까 이미 다 얘기 다 끝났고 이제 딴 얘기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인데 자꾸 아니요. 지금도 그냥 우리 다 끝났잖아. 근데 저도 그래요. 우리 얘기할 때도 그래. 우리 실컷 다 얘기할 때 다 리액션까지 다 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자기 혼자 갑자기 끝에서 아니. 뭔가 나 얘기 더 남았어 얘들아 들어줘. 아니지, 아니지.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그거는 배려예요 배려. 잠깐만 찾았다. 맞아. 이거야. 맞아. 계속 뜬 이것 거야.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니요 배려예요 그거는. 경청을 먼저 하고 경청. 애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럼 이제 내 얘기 시작해. 내 얘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 재밌겠다. 아 나도 근데 그래. 그렇구나. 말만 저렇게 경청한다고 하지 사실 저희 얘기할 때 자기가 제일 많이 하긴 하잖아요. 사실 저희끼리 얘기해도. 아 나 그리고 그게 또 섹시하던데. 수학 문제 푸는데 좀 막혔어. 근데 현빈이 형한테 현빈이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했는데 와 근데 그걸 또 답을 맞췄어. 진짜 아니라니까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니 제가 이거 내가 이거를 옆에 저도 있었어요. 내가 시장님한테 말해줬거든. 내 미담으로 내가 써서 말해줬는데 히읗 주장은 안 되는데 이렇게 오길래 이거 찐 사연인데. 맞아. 사연입니다 이거. 그래서 현빈이 형이 그때 처음 멋있어 보였어요. 평소에 안 멋있어 보여. 자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이렇게 갑자기요? 2025 전지적 그리드 시점 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들 또 오늘은 어땠어요? 네 편째였잖아요. 그쵸. 와 진짜 오늘은 어떤 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늘도 뭐가 많아가지고 저는 사실 미담이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들려왔던 미담이 있었어가지고 이번 그리드 시점 따뜻하겠구나 따뜻하겠다. 했는데 좀 맵더라고요. 전 미담 저 하나도 안 적었어요. 막 이런 거 좋아요. 막 폭로하고 폭로하고 막 때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정민이가 진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컨텐츠 자체를 제일 좋아하죠. 계속 신임세요. 언제 찍 거예요? 근데 이게 컨텐츠 언제 와 찍 이거 거예요? 진짜 기다렸구나. 아니 저는 이거 제보가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컨텐츠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10개 오늘 모르겠다는 그 아 내가 10개라도 쓸 테니까 꼭 하고 저는 싶다. 많았어요 전 생각이.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거 촬영하는데. 아 근데 그건 맞긴 해.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지금 한 2-3시간 지났을걸요? 편하게 저희끼리 떠드는 느낌이라서 또.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2026년도 전그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